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업의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정부가 결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 분야의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가입을 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는 개도국 특혜를 받고 나머지 분야는 개도국 특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 4위, 국민 총소득은 세계 10위에 오르면서 두 가지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개도국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촉발된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앞서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받아온 농업 분야 혜택을 없애려면 먼저 다자간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유명무실해진 2008년 이후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농가가 피해를 입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업 같은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 이것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 권한을 행사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의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2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